할아버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여긴 은행이에요.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고요. 비에 쫄딱 젖은 몰골로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이 얼마나 불쾌한 줄 아세요? 민폐 좀 그만 끼치세요. 젊은 분이 참 딱하구려. 뭐가 딱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안쓰럽죠. 이 나이에 갈 데도 없어서 은행에서 구걸하듯 앉아 계시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재단하면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텐데. 드디어 지긋지긋한 꼴 보기 싫은 노숙자 하나 치웠네. 이제 다시 품격 있는 은행으로 돌아왔어.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거지꼴 노숙자는 못 들어올 거야. 그 순간 정성도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에 홀딱 젖은 노인이 걸어나간 순간 은행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걸. 단 하나의 전화가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양천구 국민제일은행 양천지점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시작됩니다. 매일 오전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78세 정성도. 그의 첫인상은 정말 처참했죠. 낡아 빠진 베이지색 코트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검은 모자는 색이 바래 회색빛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은 완전히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만큼은 당당했거든요. 마치 이 은행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와서는 로비 구석 자리에 앉았죠. 첫 주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시간 보내러 오시니까요.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도 정성도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정확히 9시에 말이죠. 젊은 행원 김미영이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장님, 저 할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세요. 박 과장이 힐끗 정성도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하지 뭐. 집 없는 노숙자겠지. 여기서 시간이나 때우는 거야. 그 말이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정성도는 점심도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가방에서 꺼낸 삼각김밥으로 때웠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성도가 신문을 읽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보통 사회면이나 연예면부터 보잖아요. 그런데 정성도는 경제면부터 펼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집중해서 읽었죠. 더 놀라운 건 그가 메모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주식 시세표를 보면서 낡은 볼펜으로 뭔가를 계속 적었거든요. 때로는 계산기까지 꺼내서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뭘 계산하시는 걸까요? 글쎄, 로또 번호라도 골라보시는 거 아닐까? 직원들은 비웃었지만 정성도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예리하고 날카로웠죠. 마치 신문 속 모든 정보가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은 짜증으로 바뀌었거든요. 매일매일 저기 앉아 계시니까 다른 고객들 눈치 보여요. 은행 이미지도 안 좋고요. 특히 새로 부임한 조은정 지점장은 정성도가 눈의 가시 같았습니다. 본사 평가를 앞두고 있던 터라 더욱 예민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도가 벽에 걸린 은행 임원진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본 거예요. 그러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지나가던 대리가 슬쩍 봤는데 놀랍게도 임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우리 임원진 이름을 어떻게 알지?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성도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거예요.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이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양천지점 상황 좀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이 귀를 기울였는데 정성도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직원 교육 상태가 어떤지. 네, 특히 고객 응대 부분 말이에요. 그 순간 김미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정성도가 본사에서 파견된 비밀 감사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은정 지점장은 오히려 화가 났죠. 저 할아버지가 뭔 전화를 저렇게 오래 해? 진짜 거슬려 죽겠네.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에서 감사팀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사전 통보도 없이 말이죠. 감사팀장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정성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성도 회장님? 그 말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정성도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정성도는 아무 반응 없이 신문만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팀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지만 정성도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결국 감사팀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라졌죠. 그날부터 은행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거든요. 혹시 저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으니까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초라한 노인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팀이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분위기는 다시 평소대로 돌아갔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성도에 대한 궁금증이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월요일 오전, 새로 부임한 조은정 지점장이 출근했습니다. 42세인 조은정은 본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죠.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분기 실적 평가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야. 조은정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대출 실적, 예금 잔고, 고객 만족도, 모든 게 부족해 보였어요. 그런 그에게 로비에 앉아있는 정성도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그 모습이 거슬렸거든요. 저 할아버지가 뭐야? 왜 매일 저기 앉아 계시는 거지? 대리에게 물어봤더니 대충 설명해 줬습니다. 매일 와서 신문 읽고 시간 보내신다고요. 조은정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객도 아닌 사람이 왜 매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지 않아? 사실 다른 고객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성도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조은정 눈에는 달랐습니다. 은행 이미지에 좋지 않아. 저런 분이 매일 계시면 우리 은행이 뭐 무료 쉼터로 보이겠어. 며칠을 지켜보던 조은정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정성도가 여느 때처럼 신문을 읽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정성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조은정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은행이라 업무를 보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매일 이렇게 앉아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정성도는 잠시 조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미안하다는 표정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성도는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말이에요. 조은정의 짜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도 계속 온다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날은 본사 간부들이 지점 점검을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지점 평가가 나빠질 수도 있어. 조은정은 정성도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어르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공공장소가 아니에요. 정성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슬픈 표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 하신다면. 네,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정성도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도의 가방에서 서류 뭉치가 흘러나온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고 조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류들은 다름 아닌 주식 거래 내역서였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말이에요. 삼성전자 100만 주? 조은정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만 주라면 몇백억 원어치잖아요. 정성도가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조은정은 이미 몇 장을 봐버렸어요. 현대차 50만 주, LG전자 80만 주. 모두 대기업 주식들이었고 수량도 엄청났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수준이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서류들이... 하지만 정성도는 아무 대답 없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은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지? 저 할아버지가 정말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저런 행색으로? 아마 어디서 주워온 서류겠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본사 감사팀이 지점 점검을 나왔습니다. 조은정은 최선을 다해 지점을 안내했어요. 우리 지점은 고객 서비스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방문객들도 정중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말에 감사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불필요한 방문객이라고 하면? 업무와 관계없이 시간만 보내러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은행 이미지를 위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른 팀원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도 계신가요? 조은정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안 오세요. 그 순간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은정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잘 처리하셨네요. 감사팀장의 말에 조은정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감사팀이 떠난 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점장님이 혹시 큰일 낸 거 아닐까? 조은정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감사팀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은정은 자신의 조치가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성가신 노인을 쫓아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은정이 우산을 털며 은행에 들어서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성도가 다시 로비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뭐야?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정성도의 모습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코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젖은 신문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신발에서도 물이 새어나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조은정의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왜 또 왔어? 마침 로비에는 대기 고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새벽부터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조은정은 그들이 정성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됐습니다. 저런 사람이 은행에 앉아 있으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조은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걸음으로 정성도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정성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은행이지 노숙자 쉼터가 아니라고요. 조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정성도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신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비에 젖어서 들어오시면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좀 생각하세요. 대기 고객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정성도 때문이 아니라 조은정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은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신발 때문에 미끄러져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가방에서 또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었어요. 주식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행잔고 증명서까지. 조은정이 흘끗 봤는데 깜짝 놀랄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예금 잔고 500억? 하지만 조은정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겠지. 요즘 위조 서류 만들기 쉽잖아. 정성도가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는 동안 조은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마지막 경고예요. 내일부터는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심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한 고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어르신이 뭘 잘못하셨다고. 조은정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예요. 이해해 주세요. 정성도는 서류를 다 주워 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은정을 바라봤어요. 젊은 분이 참 안타깝구려. 그 말에 조은정이 발끈했습니다. 뭐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안타까우시죠.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어서 은행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독한 말이었거든요. 정성도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정성도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조은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말을 남기고 정성도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은정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어요. 드디어 해결됐네.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겠지.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심했어.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은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지점을 깨끗하게 정리했어. 이제 은행 이미지도 좋아질 거야. 그날 오후 SNS에 한 목격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양천구 국민제일은행에서 지점장이 노인분을 모욕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조은정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성도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죠. 조은정이 그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 이번에는 아예 확실하게 해결해야겠어. 하지만 조은정은 몰랐습니다. 정성도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성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실행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를 터뜨리려는 것 같았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성도가 그 의미심장한 전화를 건 다음 날 은행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 건 고객들이었어요. 어제 조은정의 모욕적인 언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거죠. 양천지점 지점장이 노인분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은행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커피숍에서, 동네 마트에서,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반응이 뜨거웠어요. 해시태그 국민제일은행, 해시태그 양천지점 진짜 최악이에요. 노인 차별 심각합니다. 어르신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모욕을 줘요? 조은정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저 노인이 안 보이네. 역시 강하게 나가는 게 답이야. 하지만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신입행원 김미영이 선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그 할아버지 서류 보셨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주식거래 내역서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백억 원어치. 박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짜일 거야. 하지만 김미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류의 질감이나 인쇄 상태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그런데 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실까요? 글쎄, 허영심?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걸 수도 있고. 그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사 기획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양천지점 조은정 지점장님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조은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조은정입니다. 지점장님, 내일 오전에 본사에서 특별감사팀이 내려갑니다. 조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별감사요? 무슨 일로요? 고객 응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조은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응대? 혹시 어제 일 때문인가?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어요.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은행 이미지를 위해서 한 일인데. 그날 오후 정성도가 다시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낡기는 했지만 잘 다림질된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죠. 조은정이 그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또 왔네? 정말 끈질기기도 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정성도의 분위기가 전과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정성도는 로비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잡아주세요. 법무팀에서 서류 준비 다 됐나요? 이사회 소집은 언제 가능한가요?
김미영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팀? 이사회? 저 할아버지가 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더 놀라운 건 정성도가 벽에 걸린 은행 조직도를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김미영 대리, 부장급 이상 직원 명단 가져다 줄 수 있어? 정성도가 갑자기 김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했어요. 예, 그건 왜 필요하신데요? 내일 필요할 것 같아서. 정성도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지시를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김미영이 머뭇거리는 사이 조은정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성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은정 지점장님. 조은정이 깜짝 놀랐어요. 정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제 이름을? 내일 오전에 특별감사팀이 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조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정성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내일 오전 회의에 꼭 참석해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조은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조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성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회의? 그 할아버지가 왜 우리 은행 내부 일정을 알고 있지? 한편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은 아닐까? 감사팀도 아시는 것 같았고, 어제 서류들도 진짜 같았어.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정성도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더욱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된 거죠. 조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특별감사팀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정성도가 이미 로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폭풍의 전야가 지나가고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조은정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 정성도는 이미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또 왔네. 정말 끈질기기도 하지. 조은정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본사 감사팀이 오는 중요한 날인데 저런 사람이 로비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오전 9시 30분 본사에서 특별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 총 4명이었어요. 조은정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천지점 조은정입니다. 감사팀장 최 부장이 인사를 받으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정성도를 발견했어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조은정이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가끔 오시는 분인데요. 고객이신가요? 글쎄요. 딱히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고.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왜 저기 앉아 계신 거죠? 조은정은 이 기회에 자신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은정이 큰 걸음으로 정성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정성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본사 감사팀도 오셨고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성도는 아무 대답 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오늘 당장 경찰 부를 겁니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조은정은 감사팀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순간 정성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사람을 참 쉽게 재단하는구려. 그 말에 조은정이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는 말이에요. 조은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어서 은행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계시잖아요. 로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었거든요. 정성도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조은정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아니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감사팀 최 부장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성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젖은 신문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조은정이 비웃었습니다. 후회? 제가 뭘 후회해요? 오히려 시원해졌는걸요. 정성도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 부장님. 최 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성도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였거든요. 예. 1시간 후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정성도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은정은 승리감에 젖어 있었어요. 드디어 해결됐네요. 이제 깔끔해졌죠? 하지만 최 부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조 지점장, 혹시 저 어르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글쎄요. 그냥 가난한 노인 아닌가요? 최 부장이 다른 감사팀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점장님, 1시간 후에 회의실로 와주세요. 무슨 회의인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은정은 어리둥절했어요. 왜 갑자기 회의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시간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저 할아버지가 감사팀장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셨지?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겨진 게 있어. 김미영이 선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 할아버지 서류들 기억나세요? 진짜 같았는데. 설마. 정말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정성도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더욱 그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은정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조은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구석에서 쫓겨났던 그 노인, 정성도가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뭐지?
조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은정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분명 정성도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코트 대신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해진 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예리하고 위험이 넘쳤거든요. 안녕하세요, 조은정 지점장님. 정성도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조은정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때 최 부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조 지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일은행 최대 주주이자 명예회장이신 정성도 회장님입니다. 조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최대 주주? 명예회장? 정성도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주식 보유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민제일은행 지분 34.7% 보유. 조은정이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34.7%면 단일 최대 주주였거든요. 정성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은행이 설립될 때 제가 첫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은행의 성장을 지켜봐 왔죠. 최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하고 나타나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런 방법이 최고거든요. 조은정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모두 지켜봤습니다. 지점장님의 고객 응대 방식을요. 정성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은정의 인사기록부였어요. 조은정 지점장. 입사 12년 차, 성과도 우수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계시죠. 조은정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성도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성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성도가 계속 말했어요. 고객을 차별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직원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은정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은행 이미지를 위해서. 은행 이미지요? 정성도가 피식 웃었습니다. 지점장님이 저에게 한 행동들이 이미 SNS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최 부장이 태블릿을 조은정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게시글들이 가득했어요. 국민제일은행 양천지점 노인 차별 심각. 지점장이 노인분한테 너무 심했어요. 다신 안 갈 거예요. 최악의 서비스. 조회수만 수만 명이었고 댓글들도 모두 비판적이었어요. 조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셨다고요? 지점장이 고객 관리의 기본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성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이 은행에 투자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은행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조은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도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최 부장님, 인사조치 준비해 주세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은정 지점장 해임 관련 직원들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조은정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성도가 조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지점장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매번 더 심해졌죠. 조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어서라고 하셨죠? 정성도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은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하지만 정성도는 냉정했어요.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최 부장이 인사명령서를 꺼냈습니다. 조은정 지점장 즉시 해임 관련 직원 김성호 대리, 박준영 과장 정직 3개월 처분합니다. 조은정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였거든요. 정성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조은정은 털털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셨대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은행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정성도는 다시 낡은 코트를 입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정성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진실이 드러났지만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정성도의 모습을 본 은행 직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노인이 자신들의 최고 상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성도는 다시 평소의 낡은 코트를 걸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직원들의 시선, 분위기, 심지어 정성도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말이죠.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정성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박 과장이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제가 신입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박 과장님, 정성도가 그를 제지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성도는 로비 구석의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모여보세요. 모든 직원들이 정성도 주위로 모였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어요. 정성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은행이 정말로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성도의 눈에 아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성도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모습, 나이, 옷차림.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말이에요. 정성도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무시당하게 될까요?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마음 깊이 찔렸습니다. 정성도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조은정 지점장은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성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새로운 지점장을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거예요. 서류 첫 장에는 고객 평등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은행은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은행으로 말이에요.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처벌받게 되나요? 정성도가 그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관했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관도 공범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성도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들었던 말들.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갈 곳도 없어서라는 말. 정말 아팠어요. 김미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회장님. 미영 씨, 여러분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달라져 주세요. 정성도가 일어서서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은행의 진짜 가치는 수익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요? 정성도가 벽에 걸린 은행 슬로건을 가리켰어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 슬로건이 진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정성도가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적어온 것들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지켜본 것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말이에요.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나쁜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미영 씨는 항상 정중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셨죠. 김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점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편견과 차별이 심각했어요. 정성도가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진짜 고객을 위한 은행으로 말이에요. 최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개선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성도가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객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섬겨야 할 소중한 분들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정성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는 거였어요. 내일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 은행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정한 변화뿐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제일은행 양천지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정성도가 다시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회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구석 자리를 향해 걸어갔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성도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영 씨,
저는 그냥 다른 고객들처럼 대해주세요. 그 말에 김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였거든요. 정성도는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비에 어르신들이 여러 분 앉아 계셨거든요. 새로 부임한 김태현 지점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듣고 로비를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물론 다른 고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정성도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오전 10시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걸음을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귀찮아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김미영이 즉시 일어나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는데 요즘 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성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가 꿈꾸던 은행의 모습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SNS에서 양천지점을 비판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어요. 저, 지난번에 글 올린 사람인데요. 박 과장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과하러 왔어요. 인터넷에 너무 감정적으로 글을 올린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달라졌네요. 아니에요. 고객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 고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다시 이용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정성도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임된 조은정이 은행에 나타난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조은정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혹시 항의하러 온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조은정은 곧장 정성도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조은정이 정성도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정성도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참회였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성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 전 지점장, 중요한 건 깨달음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하지만 회장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조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성도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기회는 또 올 겁니다.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며 배우는 거니까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거든요. 조은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어요.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녁 무렵 정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김태현 지점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고객 만족도가 95%로 급상승했습니다.
지역 전체 은행 중 1위예요. 정성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특히 직원들이 진심으로 고객을 존중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보다 더 기쁜 건 직원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거네요. 김미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미영 씨가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 건 그걸 일깨워 준 것 뿐이에요. 한 달 후, 양천지점의 변화는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양천지점을 벤치마킹하려고 했고, 언론에서도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모범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정성도는 여전히 매일 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직원들과 인생 경험을 공유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은행 문이 닫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직원들이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회장님. 조심히 가세요. 정성도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이제 이곳은 진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성도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편하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던 차가운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따뜻한 존중의 다리가 놓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성도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거나 무시당한 아픈 기억이 있으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처와 슬픔,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서로를 응원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